안녕하십니까, 수무수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DC-DC 컨버터, 그 다음에 스위칭 레귤레이터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IC들 중에 스위치 이런 그 명칭이나 용어가 들어가면 이건 PWM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PWM 기능. 자, DC-DC 컨버터. 우선은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를 설명해 놨고, 요거는 이제 제외하고 실제로 회로를 그려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자, 아까 이전 시간에 이제 전원용 IC 중에 전원용 IC 중에 파워 회로, 파워 1차 측에 적용되는 IC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전원용 IC 중에서 특히 파워 1차, DC 1차 측에 적용되는 IC들. 다시 말씀드리면 파워 스위치, 그 다음에 PWM 컨트롤러.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세 번째가 PFC하고 요거는 요 두 가지만 알면 요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언제? TV 파워 배울 때. TV 파워는 기본이 이제 트랜스가 3개짜리죠. 여기서 따라옵니다. 자, 이렇게 파워용 IC들을 이제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스위칭 레귤레이터, 그 다음에 6번째 DC-DC 컨버터. DC-DC 컨버터 정식 명칭으로 리니어 레귤레이터, 여덟 번째 LDO. 이렇게 전원용 IC를 8개로 나눠서 나눠 놓고, 자, 파워 회로 이외에 적용되는 전원용 IC들 4가지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뭐냐?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있고, 이 기능은 뭐 같아요. 기능은 같은 건데, DC-DC 컨버터하고.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강압입니다. 승합이 안 돼요, 저 회로 가지고는. 자, DC-DC 컨버터는 강압과 승합이 가능합니다. 강압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고 승합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둘 다 PWM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PWM 기능 갖고 있다는 거는 이제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펄스 폭을 갖고 출력을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피드백 받아서 그 동작을 합니다. 피드백 받아서. 자, 승합회로와 강압회로는 똑같습니다. 이 두 개가. 승합회로는 다르고. 그럼 이제 여기서 강압회로는 두 개가 공통이기 때문에 강압회로를 그려놓고 회로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위칭 레귤레이터. 아, 5핀짜리입니다. 스위칭 레귤레이터. 5핀짜리. 자, 1번, 인. 2번, 아웃. 3번, 그라운드. 4번, 피드백. 5번, ADJ.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2576 5.0 이렇게 돼 있으면, 자, 1번에 보통 12V가 입력이 돼요. 출력은 펄스가 나옵니다. 펄스. 자, 펄스가 나오는데, 여기에,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해야 돼 보니까. 쇼트키가 이렇게 거꾸로 붙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캐패시터가 하나 달리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 LDO로 갑니다. LDO는 뭐 얘보다는 훨씬 작은데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거는 LDO들 보통 1117 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3.3V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웃 3.3V. 1번은 그라운드. 여기는 5V. 5.0이니까 5V.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피드백이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이럴 때, 5.0일 때 5번 단자 ADJ. ADJ는 그라운드에 붙여버려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스위칭 레귤레이터에서 5V를 만들어내는, 이건 L이죠. L1. 인덕터.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거꾸로 이렇게 쓰이는 쇼트키 다이오드를 프리휠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프리휠 다이오드. 우리말로는 환류 다이오드. 지금은 이제 이런 걸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모르겠어요. 설계 쪽에서 어떻게 쓰는지. 환류. 돌아오는 전류. 즉, 역류하는 전류를 막아준다. 이런 얘기죠. 거기를 왜 이렇게 프리휠 다이오드로 쇼트키를 썼을까? 쇼트키가 어때요? 동작 속도가 빠르죠. 여기서 발진되는 펄스들이 이 구간에 펄스가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펄스가. 이 펄스들이 엄청난 빠른 고주파입니다. 고주파. 수십 킬로헬스 최소한 이상 돼요. 그래서 쇼트키 다이오드를 여기다가 프리휠 다이오드로 쓴 겁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전자학과 나온 사람들도 이걸 이렇게 딱 보고, 그냥 이 회로가 아니고 다이오드가 실제 기판상에서 거꾸로 딱 달려 있으니까 제너 다이오드라고 그러시는, 오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자공학과를 나왔어도.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IC하고 인덕터 사이에 달려있는 다이오드는 무조건 쇼트키 다이오드다. 일반 다이오드는 여기 달 수가 없어요. 적용이 안 돼요. 능력이 모자라서. 자, 이렇게 해서 3.4, 이렇게 3.3을 만든다. 그럼 여기서는 또 3.3은 1117 1.8 이렇게 가겠죠. (1.8V) 모니터 기준 했을 때 모니터 스케일러가 3.3V, 1.8V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전원이.
그리고 우리가 전격 결합이냐 이렇게 아니냐 따질 때 이게 바로 전격입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죠. 딱 똑 부러지게 3.3V다. 그럼 얘는 3.3V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고 자 이렇게 PWM 기능을 갖고 있는 IC들은 펄스가 나오지 않으면 고장난 거다. 물론 입력 전원이 전격으로 들어가고 출력이 나오는데 출력이 바로 펄스가 나와야 된다. 누가? 스위칭 레귤레이터나 DC-DC 컨버터는 전원이 들어가면 펄스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죠. 펄스가 안 나오고 전압이 들어가는데 전압이 걸려 이러면 이거 고장난 거죠. 아니면 주변 회로에 붙어있는 부품들 때문에 이쪽 이 IC의 다리에 붙어있는 연결된 뭐 저항기나 뭐 또 그 캐패시터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드물게 어쨌든 전원이 공급되면 펄스가 발진돼야 된다. 이게 정상이다. 이런 얘기죠. 동작 검사할 때. 그리고 부품 검사는 그라운드, 입력, 그라운드, 출력. 출력은 여기서 이게 5V 라인이기 때문에 최소한 700옴, 0.7kg 이상이면 정상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 1년 지나도록 고장 안 납니다. 근데 이것도 절대치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 5V 라인에 400옴대 정도까지 걸리면 이건 고장 증상을 일으켜요. 5V 라인에. 그런데 만약 705 이게 기준값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뭐 500옴은 아니고 한 600옴 정도 500옴에서 600옴 이때는 동작할 수 있을 확률이 70-80%인데 만약에 400옴대로 떨어졌다 이러면 동작 안 할 확률이 90%입니다. 그런 수준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스위칭 레귤레이터. 부품 검사는 좀 전에 설명한 거 다시 정리해드리면 그라운드와 입력 단자, 그라운드와 출력 단자. 그 다음에 동작 검사는 출력 단자의 펄스 존재 여부. 자, 요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DC-DC 컨버터 설명해 드릴게요. DC-DC 컨버터도 똑같은데 보통 이제 가장 간단한 DC-DC 컨버터가 8핀짜리죠. 일반 회로에 많이 사용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모델에 따라서 핀맵이 다 틀리니까 표준 핀맵이 없어요. IC라 다 틀려요. 여기에 보통 12V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라운드가 하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 자, 요거만 딱 대입된 겁니다. 스위칭 레귤레이터 빼고 그 자리에다가. 아까 스위칭 레귤레이터도 어때요? 12V가 들어와서 5V로 다운 시켜주는 거죠. 강압. DC-DC 컨버터는 이제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강압은 요렇게 써요. 아예, DC-DC 컨버터라는 IC를 가지고 두 가지 기능으로 이제 회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 강압은 이제 벅 컨버터라고 그래요. 벅 컨버터라고 그러는데 강압 기능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프리휠 다이오드를 쇼트키로 쓰죠. 그런데 이때 프리휠 다이오드를 쓰는 경우는 3.3V 이상
만들어 줄 때, 3.3V 이상을 만들어 줄 때 프리휠 다이오드를 적용을 합니다. 그 1.8V, 요즘에 1.8, 1.2V 이런 것들은 프리휠 다이오드 적용 안 하고 DC-DC 컨버터에서 인덕터로 바로 가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IC로 바로 가요. 1.8, 1.2V가. 여기서는 12V를 가지고 5V를 만들고 5V를 3.3으로 3.3, 1.8로 만들어서 IC한테 가죠. 그 IC는 뭐냐? 데이터용 IC입니다. 즉, 전원용 IC들은 결과적으로 데이터용 IC에 전원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IC들이죠. 그렇게 만들어졌고. 자, DC-DC 컨버터는 강압회로. 강압은 뭐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강압이란 개념. 이렇게. 환유 다이오드가 병렬로 그라운드와 플러스 라인 사이에 걸려 있다. 그러면 이제 승합회로는 어떤 거냐? 승합회로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12V 여기 들어올 때 입력이 1번이라고 했을 때 전단에 벌써 들어오기 전에 코일이 달려 있어요. 인덕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쇼트키가 직렬로 걸려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모니터 패널에 주로 이제 승합회로가 들어가요. 티콘보드에. 모니터 같은 경우에 5V가 들어오면 패널로 올라가면 AD 보드에서 패널 올라가죠. 올라가면 5V가 이제 이 DC-DC 컨버터하고 주변 회로가 이상이 없다는 조건 하에 5V가 인가가 되면 5V가 들어가는 순간 펄스가 이 구간에 여기서부터 이 구간에 펄스가 존재합니다. 펄스가 나오죠. 나와서 쇼트키 다이오드에 직렬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여기서는 5V가 들어가서 약 12V 정도가 출력이 됩니다. 5V에서 승합이 됐죠. 이거 어디로 가느냐? 액정에 공급됩니다. 액정에 TFT라고 신플랫 트랜지스터, 준말이 TFT죠. 신플랫 트랜지스터, 이게 뭐냐? N채널 FET입니다. 우리가 이 화면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죠? 이거 하얀색이 아니고 RGB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1920, 1080이잖아요. FHD. 그러면 그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한 230만 개 나옵니까? FET가 픽셀당 RGB가 뭉쳐서 한 픽셀이죠. 한 개 픽셀. 이 픽셀 하나당 TFT 하나씩 붙어 있어요. 얘들을 구동시켜 주기 위해서 승합시켜서 여기다 뿌려주는 거죠. 액정에 각 라인마다. 그래서 승합 회로가 티콘보드에 있어요. TV 같으면 12V를 티콘보드로 올려보내서 DC-DC 컨버터에 넣어가지고 뭐 작은 거는 17V, 좀 높은 거는 뭐 26, 7V 이렇게 승합을 시켜서 뿌려주죠. 그 승합회로 티콘보드에 달려있는 이 DC-DC 컨버터는 승합용입니다. 자, 얘들도 마찬가지. 부품 검사할 때는 그라운드와 입력, 당연히 전원은 분리해야 되겠죠. 그죠? 전원은 인가하지 않은 상태. 부품 검사는. 그라운드와 입력, 그라운드와 뭐 출력 단자. 여기는 입출력이 같으니까 승합회로는 이건 찍으면 되죠. 그 다음에 강압용은 어때요? 입력, 출력이 다르죠. 그래서 입력, 그라운드와 입력, 그라운드와 출력. 이런 식으로. 동작 검사는 스코프로 찍었을 때 펄스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스위칭 레귤레이터와 DC-DC 컨버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